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4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반야바라밀다심경 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초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이고. 이거 몇 번이야? 494? 오늘은 제 1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11차가 어디죠? 아까 어디라 했더라? 490 보석사랬던가? 보석사하고 오호 불명상 화엄사네. 좋아 좋아. 자, 오늘은 제 11차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금산 보석사하고 불명산 화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살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진짜 누구 말 따라 이거 누구 말 따라 이 하이고요 하이고 하나로 다 끝나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에이 속상해서 이것저것 우리의 그 자승 여러분 자승 스님의 이 법명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의 자승 해봉이 가셨어요. 나는 자승 스님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어연구소가 발족하고 제 1대 이사장이 이제 설정 큰 스님으로 해서 수덕사의 정목 스님, 주경 스님, 우봉 스님, 웅산 스님, 설정 스님, 금산 선원장님, 그 다음에 견성암 누구요? 도감이신 성륜 스님, 그렇게 7명.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강만원 교수 누구야? 왜 땡땡 해서 13명의 이사가 제1기가 발족이 됐고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제2기 이사진을 꾸리려고 할 때에 종상 큰 스님께서 자승 큰 스님을 모시고 오겠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비구니 유지도 일법 큰 스님을 비롯해서 용문 스님, 수연 스님 이렇게 모시고 2기를 꾸렸는데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를 끝나고 안 와요. 응? 상월결사 끝나면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또 이 홍현지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마침 그때 제 2차 자비순례라고 해가지고 어디죠? 팔공산 동화사에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이 봉원사 가까이 있는데 봉원사에서 그 예비 연습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갔더니 자승 스님도 있고 거기에 스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연습을 해고 한강변을 따라서 그냥 새벽에 그냥 그거를 뭐 35km 작지도 않아요. 하루에 35km씩 걸었어요. 일주일간. 그리고 나서 그 자비순례에 합류를 해가지고 팔공산 동화사를 가게 됐죠. 팔공산 동화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자비순례가 시작이 됐어요. 자비순례가 시작이 되는데 왜 이렇게 추워? 동화사가. 그래서 첫 출발. 그때 이제 그 팔공산 동화사에서부터 이 봉원사까지 21일간을 걸었잖아요. 21일간을 걷는데 첫날이었어요. 첫날을 걸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6조가 비구 우바세였어요. 우바이고 7조가 우바세였고, 그래서 5조까지는 다 스님들이에요. 전부 다 스님들. 5조는 비구니 스님, 4조까지가 비구 스님. 이렇게 돼서 우리가 6조고 밑에가 7조가 있었었는데, 그냥 제가 이 운동화를 가지고 갔는데 그 일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보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진짜로 미친년 널뛰듯이 그냥 정신없이 가가지고 그냥 이 운동화가 다 헤어지고 보니까 발톱이 빠졌더라고요. 새끼 발톱부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하루 첫날을 그 노지에서 그 텐트 치고 보내가지고 보따리를 일찌감치 싸가지고 이제 그 행렬에 다시 일찍 새벽부터 저기 했거든요. 그래서 서 있었어요. 진짜 여명이야. 그 해가 어둡고 아니 해가 뜨지 않은 상태로 여명의 시간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둑어둑해서 서로 안 보여요. 그때는 또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승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자승 스님을 뵌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어둠 속에서 키가 좀 큰 분이 여러 명 있었어요. 같이 배낭 다 메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어땠어요?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로, 아니 그 앞에 서 계신 그 선두 그 자승 스님이 문제라고. 자승 스님은 뒤에 있는 중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여기 그냥 우리 저기 제가들이 두 줄이나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보폭이 크니까 우리는 걷는 게 아니라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발짝이 다 달아 빠지고 운동화끈이 끊어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보폭을 잘 맞춰주셔야 뒤에가 따라갈 수 있다. 이거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좀 날이 조금 밝아지니까 이제 또 이렇게 밥 먹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옆에 호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우리 6조를 맨 앞에 세운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래. 참 고마우시기도 하네. 누가 이런 배려를 했대. 응? 왜 6조를 앞에 세운대요? 그러니까 6조가 제일 약하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고마우셔라 누구래? 그랬더니 아이고 자승 큰 스님이시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어둠 속에서 얘기한 그 큰 스님이 자승 스님이었어. 자승 스님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 인상이 아주 좋게 출발을 해서 제가 6조가 앞장서 갖고 이제 저기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6조, 5조, 4조, 3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선두를 서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죠. 보폭도 작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은사가 가까이 와서 봉은사 바로 전에 그 어디요 상월선언을 갔다 왔던가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내가 인사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내가 자승 스님한테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스님 제가 누군 줄 아시나요? 몰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화정령에서 애들이 경호 스님이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예, 그것처럼 자승 스님 앞에 가서 스님 저를 아시나요?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사단법인 경호연구소 소장 홍현지라고 하는데 종상 스님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여기로 오겠는데 스님이 안 오셔서 내가 자승 스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스님 잡으러 왔습니다. 왜 안 오세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 대화를 나눈 그 인상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의 냄새가 많이 풍기는, 인간 개개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 경호스님 그래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경호선화 선양을 제2대 이사장으로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하니까 결론은 안 간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걷기 하겠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 왜 안 와요? 그러니까 2012년 경호선사 그 100주년 그 열반 달해제 때에 그때에 하려고 재단법인 경호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깨지고 난 이후로는
자기는 경허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홍 박사한테 충고를 하는데 설정 스님하고 손을 떼라. 그래서 내가 정묵 스님하고 가서 손을 잡으래. 참 이상하네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설정 스님하고 손을 떼라고 하지요? 아니, 설정 스님이 물건인가요? 설정 스님의 경허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떼? 저는 못 뗍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21일간 오늘 동안에 제 발톱이 10개가 다 빠졌어요. 그때마다 자성 스님이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발이 더럽다고 그래서, 그럼 발이 더러운데 그럼 어떻게 해? 아파 죽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많이 좀 그 친분을, 뭐 어떻게 하면 21일간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한솥밥을 그 걷고 하면은 그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눈 뜨면 매일 인사고 매일 하니까. 예, 그래서 봉은사 딱 마지막 20일을 남겨놓은 날 저녁에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스님, 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 봉은사 가야 되는데? 아이, 봉은사는 내가 갑니다. 그런데 봉은사 가면 스님하고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인사를 드리는데,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아이고 왜 눈물이 날라고 그러냐? 거기서 나는 다 모든 게 끝인 줄 알아서, 그래도 마지막 자승을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보니까 상월선언이 11월 11일 날 그 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허 스님이 우리 경허 스님이 결사한 거, 이 결사라는 거는 결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사는 우리의 역사상 고조국사 진울, 그죠? 고조국사 진울이 어디서? 팔공산 거조함에서, 그죠? 팔공산 거조함에서 뭔 결사를 해요? 정예결사를 했잖아요. 정예결사. 그게 아마 1190년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 이래로 경허선사가 1899년에 얼마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1899년이니까 한 700년 만에 다시 경허선사가 어디서? 해인사에서, 그죠? 해인사 수원사에서 그죠?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 이렇게 엄청난 이 정예결사를 합니다. 이 경허선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경허집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경허 스님이 이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이라는 결사를 해인사에서 했는데 그 날이 11월 11일이다. 그 날이 11월 1899년 11월 11일이다 하는 자승이 경허선사를 선양해 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고 또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허 스님의 제자 중에 누구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월, 해월, 나이순이에요. 만공.
이 침우는 나이를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해봉이 있다. 이렇게 다섯 제자가 있는데, 해봉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승이 알고 보니까 해봉이더라. 뭐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면 일치지만 어쨌든 나는 스님하고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더 이상은 경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고, 스님은 스님의 길,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무슨 휴게소 같은 데야. 근데 새벽에 나왔더니 스님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왔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만에 하나 죽기 전에, 스님 죽기 전에 경허선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생각이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텔리폰 해라. 전화라고 안 해서 스님 텔리폰 하세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요. 저한테 텔리폰 하세요.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승 스님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봉원사를 와가지고, 봉원사 거기 뭐야 그 보당 거기서 이제 식사들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나는 식사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가지고, 그 우리 집이 바로 봉원사 바로 뒤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 박사 논문을 싸가지고 왔죠. 스님 이거 제 선물. 원래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스님 이거 제 선물.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스님하고 마지막 그 대화를 나눴죠. 근데 스님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저 오늘 아침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밥 먹다가 여기 출근하려면 이제 5시 반이면 이제 나와야 돼요. 밥 먹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식탁위에서 그냥 전화가 막 띠링띠링 춤을 추길래 뭔가 했더니 지진 났대. 근데 보니까 경주야. 그래서 그냥 밥 먹다 숟가락 꽂아놓고 올라가서 그냥 컴퓨터 쳐서 경주 불국사 이게 도대체 무슨 동이고 어떻게 되나 해보니까 별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냥 밤새 사람들이 잠을 안 잤는지 그냥 휴대폰에서 그냥 문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는 잤지요, 뭐. 왜냐면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3시에도 막 와 있더라고. 근데 너무 놀라서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충격이죠. 뭐 우리 모두에 다 충격이고, 뭐 어떻게 이거를, 아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허선사 선양이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이 자승스님의 입적에 대해서는 이유나 고우나, 뭐 우리의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뭐 아직은 얼떨떨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또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누가 열반했죠? 며칠 전에도 김성철 교수. 김성철 교수가 갔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자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지금 화두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한테 화두로 두고 자승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려면 좀 도와주지. 경허스님 좀 도와주지.
경호 스님 안 도와주면 똥물지옥 간다고 내가 그랬는데, 나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갈 바에는 좀 도와주지. 경허선사 일을 했으면 아마 경허 스님은, 아니 자승 스님은 또 다른 부분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죠. 설정 스님이 중무원장에서 내려오면서 경허 스님 그래도 오늘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경험사 내가 이거 선양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하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를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어쨌든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승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자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행자라면, 선을 공부한 수행자라면 딱 한 방에 나와야 합니다. 딱 한 방에. 정광석화처럼 망설일 것도 없어요. 한 방에. 자, 오늘은 제11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장소는 금산 보석사와 불명산 화암사가 되겠습니다. 이 새끼는 잘하고 있어. 맨날 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거든. 어제도 하나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선찰순례 다닐 때에 한 군데만 다녀오지 못해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옆구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맞는 곳, 장소가 맞는 곳 쪽으로 해서 여기 그날은 두 군데를 다녀왔나 보네요. 2017년 3월 22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놀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항상 3월달에 다시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항상 해마다 이렇게 10차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이 금산 보석사는, 아이고 이거 조그만 더 잘 안 보인다, 그죠? 이거는 제가 BTN, BBS, 또 우리 카톡, 또 우리 밴드, 또 우리 페이스북, 이게 제 페이스북 회원이 5,000명이에요. 경허선사 좋아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때린 거예요. 광고 때린 거고,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경허선사 발자취 선생순례를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봉은사 정문에서, 이번에는 이제 봉은사 정문에서 출발했네 보네. 강남구청이 아니라 사람들이 봉은사에서 출발해 달라고 해가지고 봉은사로 바꿨던 또 기억이 또 찌들찌들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1차 경허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자료, 금산 보석사와 불명산 화암사입니다. 참고로 금산 보석사는 충남에 있고 불명산 화암사는 경허선사 고향, 오마이 가트, 경허선사 고향 옆 동네, 즉 완주군이에요. 1. 금산 보석사. 보석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발사입니다. 885년 헌강왕 11년에 조구가 창건하였으며, 창건 당시 절 앞산에서 채굴한 금으로 불상을 주조하였기 때문에 그 절 이름을 보석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 금광이 있었나 보죠. 그 뒤에 자세한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규대사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고종 때 명성 황후가 중창하여 원당으로 삼았으며, 이 원당은 뭐랬죠? 자복사찰, 즉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사찰이라서 국가에서 좀 해줍니다. 1912년
30일 본산의 하나로서 전라북도 일원의 33개 말사를 통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금산 보석사는 지금은 마곡사의 말사지만 1912년이면 경어서사 열반하신 해네요. 4월 25일.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켜가지고 30일 본산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5교구 본산제도잖아요. 근데 그때는 30일 본산제도로 해서 이 금산 보석사가 이 전라북도 일원에서 그 30살개 말사를 통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금산 보석사가 그때는 또 전라도였었나 봐요. 지금 이거는 마곡사인데, 그죠? 행정구역이. 그래서 지금은 마곡사 말사. 예. 그때는 누구? 30일 교구 본산의 대표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33개의 말사를 거느린 대사찰이었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죠?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정, 진영각, 신검당, 산신각, 응향각, 채실, 요사체 등이 있고, 아이고, 요사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이 자승스님은 또 왜 칠장사는 가셨는지. 근데 참 칠장사에 아까 제가 오다가 버스에서 오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칠장사에 또 여기까지만. 아이고, 네,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요사체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다 퍼진 맛배지붕이죠. 법당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분수보살이 삼존불이 대부분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좌부처, 우부처 하죠. 그래서 거기서 관세음보살과 분수보살이 있더라 이런 얘기고, 조각수법이 정교하여 섬세하며 상호가 원만하고 자비로워서 조선시대 불상 중에서는 극치의 것으로 굉장히 원만하고 멋있어요. 그 보석사 부처님이. 또 진영각은 나오죠. 진영각, 휴정, 유정, 영규, 이 세 분의 영정이 우리가 뭐라 그래?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구한 3대 승병이에요. 승병장들이에요. 휴정, 그분이 대장이었죠. 그죠? 승군 도총섭이고, 그 밑으로 유정, 삼영유정, 그 다음에 기허당 영규 이렇게 썼었죠. 기허 영규의 영정을 모셨던 곳이나 최근에는 이런 젠장. 이런 썩을 놈들은 왜 큰일이라니까요. 영정을 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참 불쌍한 중생들이 많아요. 영정 갖다 놔라 이놈들아.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2절의 의병승장비는 공주의 청년함과 공주의 청년함은 뭐랬죠? 영규대사가 그 갑사가 본거지라 갑사로 가는 중에다가 갑사까지 가지 못하고 청년함에 쉬었다가 그 갑옷을 벗어놓은 것이 청년함이랬죠. 그리고 보석사에서 무예를 익힌 뒤 임진왜란 때 유병과 싸우다가 전사한 승병장 영구의 순절비로서 보석사 아번 앞에 가면은 절 앞에 있다 그랬죠. 미리 있어요. 그게 1839년 5월에 금산금수가 절 입구에 금산금수가 세웠구나. 1839년에 금산금수가 고맙습니다. 영규가 순국한 내용을 적은 이 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아이고 그렇죠. 이 썩을 놈들. 그래서 자액이 뭉개지고 땅에 붙였던 것을 1945년 정요신이 찾아서 다시 세웠으며 높이는 약 4m이더라. 참 일본 놈들은 참 찌들찌들 나쁜 놈들이에요. 이 밖에도 전립구에는 둘레 11m의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엄청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는 창건주 조구가 제자 오인과 더불어 육바라미를 상징하는 뜻에서 둥글게 6그루를 심은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며 나라에 이변이 있을 때는 24시간을 운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오는 은행나무가 또 있네요. 아이고 조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에이그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는 이게 바로 거기에요. 이게 그 조구 선생이 세웠다는 그건데 나중에 다시 누가 다 일본 놈들이 파묻어버린 거를 조선시대 누구지? 정요신이가 와서 1945년에 이거를 끄잡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다시 세웠다. 지금은 저 형태로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은행나무도 있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상징한다 해서 세운 절이라 만만치 않은 절이에요. 특히 그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절이니까 인연을 만들어서 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시가 끝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일단 끊기로 하겠습니다.